안녕하세요. 평택자비연배락 대신 도행합니다. 그간 안녕하세요. 노래 구다는 거만 올리고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오래됐네, 그죠? 올여름에 많이 더워서 다들 힘들으셨죠?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이제 또 그게 되니까는 또 그러네요, 그죠? 네, 오늘 이야기는요,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.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대요. 내가 우연찮게 며칠 전에 이곳에 가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올려봅니다. 이게 참 진짜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기막힌 이야기거든요. 기막힌 사연을 가진 이야기인데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. 계셨는데 이제 젊어서 남편이 이제 바람을 나가지고 이제 나가버리고 이게 남매를 갖다가 이제 할머니 혼자서 그냥 진짜 막 세상살이에 그냥 이게 막 온갖 실험 다 당하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 애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다 진짜 이게 추가 혼인시키고 이렇게 사셨거든요.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애들 다 추가 혼인시키고 난 뒤에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어요. 그걸 생활을 하고 이제 그걸 생활을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생활하고 하면서 살았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이제 몇십 년 전에 아기 어릴 때 바람나가 도망을 가는 그 남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. 이제 집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근처 주변을 갖다가 배회를 하는 거죠. 이 할아버지가 배회를 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, 그죠? 그것도 아기 어릴 때 애기들 자식하고 처자식 다 버려놓고 여자 좋다고 바람나서 나가는 영감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와가지고 서성이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못 본 척 했어요. 아는 척을 안 한 거죠. 약속하잖아요. 약속하니까 그렇게 뭐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며칠 한 3, 4일 정도를 그 주변을 배회를 하며 돌았는데도 이 할머니는 전혀 이제 막 내다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. 그 할아버지를. 그러고 이제 있다가는 할아버지가 이제 막 할머니가 봐주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만 그렇게 계시다가는 이제 가셨어요. 가셨는데 그 가시고 난 뒤에 한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이제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걸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그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. 그죠? 설마 아니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게 마지막 걸음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? 그죠?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예상을 하고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본처잖아요. 이혼은 안 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처를 그 보러 온 것이었어요.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. 그래서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할아버지를 못 본 척에 설마 알고 그랬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걸음으로 그 할머니를 보고 올라가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데 참 이게 할머니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저 여자한테 빠져서 나같이 도망을 가가지고 온 거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온 걸음이었으니까는 얼마나 황당하고 진짜 어이가 없겠습니까, 그죠?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뭐가 생기냐면은 그쪽에서 이제 할아버지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인이 이제 연락을 왔어요. 뭐라고 연락 왔나?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네들이 언제 며칠장을 치겠다고 이제 그걸 통보를 해가 온 거예요.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안 된다고, 절대 안 된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 놓고는 이 아들 딸을 앞세워 가지고 그 집을 가요. 할머니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인데 너그 마음대로 이 상을 치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그 사람들을 혼내키는 거예요. 혼내가지고 이 아들 딸을 갖다가 쉽게 앞장 세워가지고 이 영정을 갖다가 모시고 할머니 사는 시골 동네에다가 모시고 와요. 그러니까 그 같이 살던 여자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본처가 와가지고 그를 하니까 이때껏 남은 남편 가지고 살았은 것만 해도 할 말이 없는데
막상 돌아가시고 본처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이 살아서는 네 남편같이 해가 살았는지는 몰랐어도 그때는 내가 봐주고 그냥 봐줬지만 이제 죽어서는 네 남편 아니고 내 남편이야. 지금부터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히 이게 나서지도 마라.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되고 할머니는 이제 그 영정을 모시고 내려온 거죠.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, 그죠? 너희들은 산 사람을 차지해서 살았지만 나는 죽은 남편이라도 차지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타치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영정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상을 치르는 거예요. 이제 아들, 딸 앞세워서 그 상을 치르거든요. 치르면서 참 그 동네 모든 사람을 쳐다봐도 진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살아생전에 그 어린 애들 다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딴 여자가 시큰 살다가 이제 죽어서 내 남편이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상을 치르니까 동네 사람들도 기가 차고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씀 그래요. 산 남편은 내가 차지를 못했지만 죽은 남편이라도 내가 차지하겠다.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은 그 할머니의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그게 사무치고 그리웠으면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거죠.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할머니만 그 사랑하는 할머니만의 사랑법이 이게 아닐까요, 그죠? 그런데 이 그때의 할머니의 그 사랑법을 갖다가 참 지금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이해는 가면서도 아직도 이해는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과연 할머니도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. 돌아가셨는데 과연 죽은 남편이라도 제대로 차지하셨는지 저승길에서라도 만나가지고 같이 지내고 계시는지 참 그런 것도 궁금해요.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본능적으로 이 본처를 찾아오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도 좀 참 그렇죠. 이게 기소 본능이라 그러죠.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딴 여자가 좋아서 갔지만은 당신이 죽을 때 되니까는 이제 기소 본능이 된 거죠. 원 본처에다가 자식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찾아보러 온 것이죠.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아마 쉽게 말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. 그죠?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예요. 그 할머니가 참 고왔거든요. 그런데 대단했어요, 성격이. 얼마나 대단하던 할머니인지 지금도 그 할머니 모습이 지금 상상이 가는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할머니만의 사랑법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궁금하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 올립니다. 왜든지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수가는 소원성지 하세요.